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오늘 나갈 차례가 218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지난주까지 배운 것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배웠고, 오늘은 등기소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배우는데 218페이지입니다. 아직 뭐 가볍게 보세요. 그냥 어떤 절차로 가나 정도만 파악해도 성공하는 거니까. 먼저 접수란만 나와 있는데 1번에 접수고 오른쪽 페이지에 심사 나와 있죠. 순서가. 이제 그럼 등기는 신청 들어오게 되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신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게 되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하고서 등기를 실행할 사안은 등기부에 실행, 다른 말로 기록을 해줄 것이고, 등기 못하는 사안은 각하한다 그래서 이제 털어버리는 것이 일련의 과정인데, 지난주까지 배웠던 서류 가지고 등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접수를 반드시 받습니다. 1번 원칙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등기가 어이가 없다 할지라도 접수는 일단 받아야 돼요. 받은 다음에 심사하고 각하하는 거지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강이 누구 땅인가요? 한강. 한강이 서울께 아니라 국가 거죠? 국가천이니까. 국가 소유 하천이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에 일명 누구예요? 이런 사람을. 봉이 김선달 아닌가? 대동강물이 자기 땅을 팔아먹었잖아요. 한강이 자기 땅이라고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에 접수를 받아라 말아라. 받은 다음에 각하하는 거지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받는 게 접수고요. 접수를 받게 되면은 이제 부여되는 번호가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접수 번호의 경우는 등기 실행하는 순서가 됩니다. 등기 실행 순서의 경우는 접수 번호 순으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순서여서, 우리가 앞서 배울 때 등기 순위 따지는 경우에 같은 구에 실행하는 등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 번호에 의해서 접수 번호가 빠르면 순위가 앞서는 겁니다. 접수 번호 부여할 당시의 기본 원칙은 등기 한 건당 1 접수 번호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여러 건의 등기 신청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동시에 신청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이 여러 건의 등기에 대해서 접수번호는 동일합니다. 접수번호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이 하나의 예인데,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환매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환매. 환매란 것은 매매계약과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되고 등기도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랑 환매 등기는 접수번호가 동일한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설명은 드리되 요거만 기억하세요. 접수받으면 부여되는 번호가 있더라. 무슨 번호? 접수번호 부여한다 해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접수장에 기재라만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전자신청 나와 있죠. 1번 기억고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한 효과가 있다 해서 저장이 된 때 접수한 효과가 발생하고, 쭉 내려와서 리을번에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신청인의 성명 등을 기록한다고 나와 있는데 접수번호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접수번호만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입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땡땡 쳐두시고 써두실 말이 환매. 그래서 원칙은 한 건당 접수번호 하나씩 부여하는 게 원칙이래. 예외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건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접수번호는 같이 부여해 주는데, 이 사례가 뭐가 있더라? 환매란 게 있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시면 다음 주에 배울 테니까 환매만 옆에 써놓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오른쪽에 또 나온 것이 방문 신청은 안 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내려와서 두 번째 심사란 말 나오는데, 접수받은 다음에 등기를 심사할 때 원칙은 이제 형식적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심사 방법은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이제 제출받은 서류가 있을 텐데 신청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부가 있고, 제출된 첨부 서류를 통해서 등기 실행 여부 심사하는 게 심사의 범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각하서에 걸리는 거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심사의 범위고, 일체 질문이나 신문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질문하더라도 답변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심사 범위는 신청 정보하고 등기부하고
제출된 서류 보고 심사하는 것이고 일체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요 세 개 가지고서 어디에 해당 여부 따져라. 각하사유 법제 29조에 등기 못하는 사유가 각하사유라고 해서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가지 해당 유무를 따져보는 것이 심사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등기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실제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심사하는 경우는 믿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관이 실제로 매매계약 했나 조사하고 등기해주면은 믿을 수가 있겠지만 이 실제로 심사하게 되면 등기 실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조사 안 하고 들어올 서류가 들어왔는가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진정성은 깨지지만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한국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해요? 빠른 걸 좋아하니까 진정성은 깨지더라도 이제 서류 보고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을 하다 보니까 진정성은 깨지겠지만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한국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지 않나요? 급하죠? 운전할 때도 항상 먼저 가야지 직성이 풀리고 자판기에 돈 집어넣은 다음에 딱 누르자마자 손은 이미 들어가 있고 불 꺼지면 꺼내면 될걸. 자, 어차피 나중에 끊을 텐데. 아닌가?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버스가 달려오면 이미 내려가 있어요. 이미 쓴 다음에 내려가 될 거를. 그렇죠? 굉장히 급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급한 성격 때문에 경제개발이 빨리 된 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 운전하는 거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운전하다 내 앞에 차 가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 간에 앞에 뻥 뚫려야지 마음이 편한데 근데 밤길 다니면 또 안 그렇죠. 밤길 다닐 때는 앞에 잘 가는 차 있으면 뒤따라가면 편한데 어쨌든 간에 성격이 저도 그렇지만 많이 고칠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심사범위 굉장히 약해서 심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심사 범위가 될 것이고 심사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등기 신청 각하라만 나오는데 각하라는 것은 이제 등기 못하는 사유가 11가지 규정이 됩니다. 등기법에 규정한 것이 11가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경우는 등기를 실행해서는 아니 된다. 11가지가 아니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심사하는 게 범위입니다. 각하사유는 이제 딱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는 잡아 드릴게요. 밑에 보시게 되면 각하란 말은 219페이지 하단부에 신청 각하란 등기 신청이 부적합하여 등기관이 등기부의 기재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서 법제 29조에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말로 관할 위반 등기는 각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도 각하당하는데 박스가 큰 게 하나 들어와 있죠. 시험은 거기서 문제 나오는 겁니다. 별표 놓으시고 풀어드릴 거예요. 세 번째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하는데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등기 신청하러 온 대리인이 위임장이 없이 왔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라는 얘기는 권한이 없으니까 등기 신청은 각하하는 것이고 네 번째의 경우 방문 신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등기 신청 각하당합니다. 그런데 방문 신청 옛날 서면 등기일 때는 당사자가 가든 대리가 가든 가야 돼요. 안 가는 경우는 각하고 그 다음에 5번이 신청정보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각하하는데 신청정보에 기재할 사항을 빼먹은 경우 기재할 걸 안 기재했다거나 또 도장을 제때 안 찍은 경우 다 각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줄이게 되면 등기부랑 신청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도 각하당하고 일곱 번째의 경우도 신청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등기부상 나오는 의무자는 이몽룡, 신청서는 홍길동, 다른 경우는 각하당하는데 한 차례밖에 딱 안 해주는 경우, 딱 한 차례 실행해 줍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포괄 승계인 등기. 아버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시더라. 등기 신청을 누가 하실 것? 아들이 합니다. 그럼 등기부상은 돌아가신 아버지, 신청은 아들,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등기를 각하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 예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인데 등기 원인 정보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나오는 거래가액은 1억 5천 찍혀 있는데
신청 정보에는 1억 4천 개 제하는 경우, 이거 전부 각하당하기 때문에 신청 정보와 계약서가 다른 경우도 각하하더라가 8번째 사유고, 9번째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하당하는데, 지난주에 배울 당시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은 등기에 필요한 정보도 내고 인감도 가져와라. 인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서류가 빠졌네요. 각하당하는 것이 9번째입니다. 첨부 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각하하게 되고, 묶어드릴게 좀 기다리세요.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10번째의 경우 취득세나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 글자를 줄여서 돈 내지 않은 경우도 각하당하고, 10번째의 경우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하당하는데, 실판자가 보시게 되면 심사 범위가 뭘 보고 심사하는데요? 신청 정보, 그 다음에 등기부, 제출된 서류 보고 심사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5번서부터 11번까지가 다 서류에 걸리는 겁니다. 5번이 뭔가요? 신청 정보가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6번의 경우는 신청 정보와 등기부상 부동산과 권리 표시가 다른 경우. 7번째의 경우 신청 정보하고 등기부상 의무자가 다른 경우. 8번째의 경우는 신청 정보하고 계약서, 등기원의 정보가 다른 경우. 9번째의 경우는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번째는 뭐니 해도 돈 내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11번째는 신청 정보, 등기부, 대장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럼 5번서부터 11번까지는 뭘 의미하느냐? 10번 빼고서 전부 다 신청 정보랑 제출된 서류가 다른 경우란 얘기예요. 그 심사할 때 뭘 보고 심사하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는 거예요. 심사는 뭘 보고 심사한대요? 신청 정보하고 등기부하고 제출된 서류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5번서부터 11번까지 대부분 다 등기 못 해주는 사유가, 제출된 서류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하당하는 겁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왜 각하당하는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여기를 내는 건 아니고, 내는 것은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느냐, 내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박스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등기 못하는 사유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등기 못하는지 하는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한 문제 꼭 내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가릴 줄 아느냐 해서 해마다 꼭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채워질 부분이고, 지금 제가 첫 시간에 아무리 백날 떠들어봐야 외워지질 않아요. 수업 한 3바퀴 돌아가시면 다 외워질 부분이니까 간단히 그냥 제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박스 보게 되면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 또는 모델하우스 이런 게 등기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등기 못하는 권리라는 것은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 뒤에 다 알게 되니까. 유치권, 점유권을 등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런 권리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권리들입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이 해결해 줘요. 외울 게 아니라. 두 번째,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법에 없는 특약을 등기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변제가 없을 때에는 경매 실행을 통해 자기 채권 회수가 들어가죠. 근데 특약하기를 저작권자가 경매 실행 못하도록 막는 특약, 이런 것들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말 나오는데, 구분 건물일 경우 대표적 건물이 아파트.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아파트 건물하고 대지에 지분이 있을 겁니다. 토지의 지분, 이 두 개를 떼 팔아먹을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토지의 지분이랑 아파트 건물을 따로 떼어서 팔아먹는 경우도 이것도 등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농지는 전세권 등기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농지는 옛날에 소작농 폐해가 크다 보니까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농지는 경자유전, 뭐라고요? 경자유전에서 경작갈자만의 농지를 소유하라고서 법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 허용하지 않고, 5번이 저당권을 피담원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원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의 경우는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을 양도할 수는 없어요. 분리처분해서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6번과 7번의 경우는 둘 다 공유란 얘기인데, 공유일 경우는 1인이 전업 명의는 가능해도 지분만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기 지분만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공서가 또는 법원이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경매개시 등기는 법원이 촉탁할 등기인데 못 모르고 채권자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 이런 거는 각하예요. 그럼 촉탁 들어올 등기는 촉탁으로 들어와야 되지 신청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이미 보존 등기에 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 또 들어오는 경우, 이 중에 소유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각하당하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사항은 지금 한 번 듣고 하는 게 아니라 3번 들으시면 뒤에 강론 들어가서 다 배울 겁니다. 배워서 한 박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박스가 그 중요하다는 것만 참고만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빨리 가시면 5월달쯤 가시면 그때 공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제 가졌어요? 지금은 뒤에 하나도 안 배웠잖아요. 아파트 배웠어요? 구분 건물 등기하는 거? 안 배웠지 아직. 저당권 등기도 안 배웠고, 전세권도 안 배웠고,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뒤에 강의를 2바퀴 돌아가시면 다 외우십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지. 거짓말 같은 진짜입니다. 나중에 한번 속아보시고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사 11가지 간단히 봤는데, 11가지는 등기를 실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오른쪽에 221페이지 박스예요. 각각사 11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었나요? 아까 첫 번째 사유가 관할을 위반한 등기에 있었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2가지하고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나눕니다. 이 2개에 걸리는 경우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인데, 설령 실행이 돼버린 경우에 이 등기 무효냐 유효냐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이 2개는 절대 무효 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이의 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해서 이 2가지만큼은 무조건 무효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를 할지라도 실행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당일 무효 등기가 아니고 직권말소하지 못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효가 아니다 다른 말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한 얘기이므로 유효하기 때문에 말소가 안 될 것이고, 이의를 안 받아주다 보니까 불만 있는 사람은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인 거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배울 때 등기법상 무효는 몇 개밖에 없더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뭐하고 뭐? 관할이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2가지만큼만은 무조건 무효고, 나머지 사유 실행해서 안 될 등기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무효 등기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므로 이 2개는 기본적으로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흠결의 보정이란 말 나오는데, 이제 각하에 걸리게 되면 11가지 걸리게 되면 각하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각하할 사유지만 문제는 등기관 재량권이 있어가지고서 각하서에 대해서 흠결을 보정을 권해보는 것이 이게 흠결의 보정입니다. 각하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완하고 수정하라고 권해보는 것이 흠결의 보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가 등기 신청원이 들어왔는데 소유권자 입장을 등기 별정보도 내야 되고 인감 같이 내야 돼요. 근데 인감을 빼먹고 들어온 경우 서류가 하나 빠졌지요. 서류가 빠진 것은 아까 9번째 첨부 정보가 누락이 된 경우 각하당합니다. 여기가 서류가 빠진 경우에요. 9번째는 서류가 빠지면 등기 못 해주게 돼 있는데, 각하려고 딱 봤더니만은 이 신청인이 머리가 사각형에다가 얼굴이 머리가 딱 사각형에다 머리가 짧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 깍두기가 등기하러 왔습니다. 깍두기 있으면 어떡하려고 깍두기란 말 막 함부로 하세요. 자, 그럼 내 등기 각하해야 되죠? 각하해야 되는데 얼굴을 딱 봤더니만은 이 사람 이 품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하했다가는 집에 가는 게 무서워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 신청한 등기는 인감증명서가 빠져서 등기 못 해드리는데 얼른가 떼우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흠결의 보정이에요.
그럼 인감 떼어오면 등기를 실행해 주는 것이고 싫다 그러면 각하당하는 겁니다. 그럼 재량권으로 물어보는 것이 흠결의 보정인데 보정은 권고할 사유인 거지 명령할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정을 권하든 말든 이건 누구의 재량권이다. 등기관 재량권으로서 보정을 권해볼 수 있는 것이며 보정은 권고할 사유일 뿐 명령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정을 하든 말든 누구 마음이에요? 등기관 재량권이 되는 겁니다. 보정할 때는 언제까지 보정하느냐? 등기관이 보정을 권하게 되면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언제까지요?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게 되면 등기 실행해 줍니다. 그럼 이제 보정을 통해 등기 실행이 된 경우에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의 순위예요. 그럼 먼저 받은 접수번호 등기 실행 순서라고 떠들었었는데 이 접수번호가 변동이 생기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보정을 하게 되면 먼저 부여받은 접수번호는 변동 생기지 않고 자기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나름대로 효과가 되는 것이어서 접수번호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그 순위를 지킬 수가 있다가 되므로 보정은 언제까지 보정하시고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더라. 보정은 공고 사유다 아니면 명령할 사유다. 권고할 사유이며 전자신청을 때 보정하는 경우 전자상 보정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방문 신청한 사람들은 보정할 때 등기가 마주보고 면전에서 보정하게 됩니다. 마주보고 보정해야 되고 보정을 위해서 서류를 돌려주진 않아요. 마주본 상태에서 잘못된 거를 고치는 것뿐인 거지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정은 큰 문제될 건 없으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자고요. 보정은 명령할 사유, 공고할 사유 그 세 개가 나와요. 시험지문 나오게 되면 보정은 권고할 사유고 또 보정은 언제까지 보정하실 것?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되더라. 그 다음에 접수번호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이따까지 나름대로 효과가 될 것이며 보정할 때 여러분 교재에서 방문 신청 찾으셨어요? 예, 그 세 번째 보게 되면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 면전에서 하여하며 보정을 위해 신청서 및 부속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주본 상태에서 보정하는 것이 절차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큰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이 세 개만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각하처분인데 각하처분은 이제 보정이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또는 보정을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거나 다음 날까지 보정이 안 되는 경우는 등기는 각하합니다. 각하하게 되면 등기는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등기 신청에 취하라만 나오는데 취하라는 것은 각하랑 차이점이 각하는 누구의 결정인가요? 등기관의 결정이죠. 등기관이 등기 못하는 거부행위 각하인데 취하라는 것은 이제 등기 신청한 신청인들이 나 등기 안 하겠습니다라고서 처리하는 것을 취하라고 불러요. 그럼 등기 신청한 다음에 나 등기 모르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이게 취하인데 취하는 누가 취하실 것? 신청인이 취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취할 경우에 여기서는 공동 신청한 등기는 취하도 공동으로 취하게 되고 공동 신청한 등기를 단독으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단독 신청한 등기는 취하도 단독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등기 신청을 당사자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쌍방 대리권을 가진 자는 취하할 때도 쌍방 대리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지 일방 대리로 취할 수는 없고 또 등기 신청이 임의 대리인 취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원칙은 취하권이 없습니다. 단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만 취할 수 있으므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는 취하를 안 받아줍니다. 대법원 판례가 등기 신청에 대리권을 줬다 할지라도 취하에 대한 대리권까지 줬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취하를 시키려면 대리권을 또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만 취하할 수 있더라. 이거는 민법 공부할 때 혹시 취소권자 배웠어요? 취소권자 배울 때 임의 대리인은 원칙이 취소권이 없다.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 배우셨나요? 특별수권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똑같은 규정입니다.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 민법 공부되면은 저절로 알 것이고요. 취하 시기는 언제까지 취하하느냐?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취하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효과의 경우는 제출된 모든 서류를 전부 다 반환합니다. 다 돌려주는데 책에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이 각하가 된 경우는 각하는 등기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서류 돌릴 때 어떤 걸 돌릴 것이 또 문제인데 각하가 된 경우는 신청서를 뺍니다. 뭐를 뺀다고요? 신청서 빼고 반환해요. 각하 시에는 모든 서류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취하가 된 경우는 모든 거를 다 돌려줍니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나중에 각하할 때 받은 서류가 있고 취하할 때 받은 서류가 있더라. 이 서류를 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취하한 경우는 서류 그대로 돌려받았다가 나중에 그대로 쓰면 돼요, 그냥. 근데 각할당하게 되면 신청서는 뜯깁니다. 그럼 나중에 등기 신청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불이익이 따라오다 보니까 한 번쯤은 권해보는 것도 재량권입니다. 각하에 걸리게 되면 각하하기 전에 여기서 흠결을 고정하라고 공고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여기 첫 번째 권한이고 두 번째 권한은 각하서에 걸린 경우에 보정하실래요? 물어봤더니 보정 안 하겠대요. 그럼 각하를 하여야 한다는데 마지막 재량권으로 보정 안 하시게 되면 각하를 당하는데 취하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마지막 재량권이에요. 취하를 왜 권해보느냐? 신청서를 돌려주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차이가 있지만 이 금액적인 부분에 차이가 또 집니다. 등기 신청할 때는 아까 각하사유 10번에 요 10번에 뭐가 있었나요? 돈이죠, 돈.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하고 수수료. 그럼 등기할 때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의 경우는 누가 가지고 할까? 등기할 때 취득세랑 등록 면허세 등기할 때 납부한 거 누가 가지고 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등기할 때 납부한 취득세는 전부 다 서울시장 거예요. 그럼 등기소가 10원도 못 갔습니다. 그럼 등기소 내에서 물품 구입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확보하려고 등기 신청할 때는 한 건별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 등기라든 지상권 등기라든 지역권 등기라든 전세권 등기라든 권리들은 전부 다 15,000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 수입 증지로 해서 신청서 붙여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신청서를 돌려받은 경우는 수수료까지 반환이 된 것이고 신청서를 뜯겠다는 얘기는 수수료도 뺏긴 겁니다. 15,000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각하하기 전에 취하하겠냐고 물어보는 것도 재량권에 해당되어서 취하한다 그러면 취하 받아주는 것이고 취하 안 한다 그러면 각하를 당하는 것이 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수수료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효과는 취하하면 어떤 거 돌려준대요? 모든 거를 다 돌려주고 취하하는 범위의 경우는 얼마큼 취하하느냐 해서 여기에 규실한 적이 한번 있는데 취하는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전부 일부 둘 다 취하가 가능한데 이 말 뜻은 갑이란 자가 을에게 5번 땅, 6번 땅을 두 개를 을에게 같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팔았습니다. 팔은 경우에 등기 건수가 5번도 한 건 넘겨줄 등기가 있고 6번도 등기 신청 한 건에서 필지가 두 개니까 등기 건수도 두 건이에요. 이 두 건을 같이 등기 신청한 경우에 두 건을 다 취하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건만 취하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근데 과거에 기출 문제가 한번 나오기를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린 말입니다. 전부 취하, 일부 취하 둘 다 가능하므로 이 범위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의 경우는 내가 등기 신청한 대로 취하하시면 되는 겁니다. 서면으로 등기 신청한 사람은 취하서 서면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고 전자 신청하는 사람은 전자로 취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대로 취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서면 등기 신청한 사람은 전자 신청으로 취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 전자 신청을 서면으로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대로 취하는 것이 방법이므로 서면 등기 신청한 사람은 취하도 서면으로 할 것이고 전자 신청한 사람은 취하도 전자라는 것이 방법이다 보니까 세분하시는데 주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언제까지 취하나요? 등기를 마치기 전. 그 다음에 얼마큼 취하할 수 있어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 해서 주로 이 두 개 가지고 답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 두 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이라는 말 나오는데 등기 실행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쪽에서 접수받을 때 부여받은 번호가 있더라. 무슨 번호? 접수번호 순으로 등기부에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럼 등기 신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접수받았나요? 심사한 다음에 각하할 거 각하하고 신청인들이 취하할 거 취하하고 그럼 털을 거 털어버린 다음에 나머지가 등기 실행이 되는 거예요. 등기 실행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여기 있다. 여기 등기 실행인데 실행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기 실행이라는 말 쓰고 그 다음 실행할 땐 접수번호 순서로 등기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접수번호 순서가 등기 실행 순서인데 만약에 접수번호가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요. 접수번호 여러분이 1번, 제가 2번. 그럼 여러분을 먼저 실행하고 저를 나중 실행해야 되는데 제 걸 먼저 실행해버린 경우 순서가 바뀐 경우에 여러분의 순위가 뒤로 밀려버렸죠. 이 등기는 무효 등기일까 유효 등기일까? 접수번호가 여러분이 1번이고 괜찮아요. 틀려도 되고 맞아도 돼요. 지금 한번 찍어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접수번호 1번, 제가 접수번호 2번. 그럼 등기는 누구부터 먼저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을 먼저 실행하고 저를 나중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관이 뭐로 제 걸 먼저 실행해버렸습니다. 이 등기 무효일까 유효일까? 유효 무효? 왜 유효일까? 두 개가 아니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뿐인 거지 등기소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등기 못할 사건이에요? 할 거잖아요. 순서가 바뀐 것뿐인 거지. 그럼 이 등기 유효하다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나중에 왜 내 등기 나중 실행했냐고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되는 겁니다. 등기 끝난 이후 무효 등기는 이의 신청 받아주지만 등기 끝난 이후 유효한 등기 이의를 안 받아줘요. 그럼 여러분이 순서가 밀려서 피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라? 소송을 해결할 문제인 거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앞으로도 등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무효는 몇 개밖에 없더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데 2개만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교재에서 등기 신청은 실행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실행인데 오른쪽 223페이지에 실행 순서는 접수번호 순서가 등기 실행 순서에다까지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등기 완료 절차인데 등기가 끝나게 되면 옛날에 뭘 줬느냐? 등기 필증을 줍니다. 지금은 뭘 주느냐?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뭘 준다고요? 등기 완료가 된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이건 외울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신 분은 이거 갖다 응용만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울 때 내가 집을 사고 소유권 등기를 하니까 등기소에서 등기필증 줬나요? 옛날에? 줬죠? 보고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럼 전세권 끝나면 등기필증 줄까요? 저당권은, 지상권은 다 나오는 겁니다. 등기필증은 다 나오니까 그 등기필증이 지금 등기필 정보란 말 쓰는데 박스에 지금 몇 개 나와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개 나와 있죠? 그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보니까 뭐가 나와 있고 등기법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존 등기한다거나 또는 설정 등기한다거나 이전 등기하는 경우 정보가 나오더라. 그럼 보존 등기라는 건 소유권 보존 등기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설정 등기더라. 이외 등기. 또 주인이 바뀌든 전세권자가 바뀌든 이전 등기 하겠네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도 등기필 정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거 알고 있으면 외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등기도 줄까요?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 보존은 빠지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경우도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한다거나 또는 권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경종하는 경우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권리자를 추가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공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권리자가 변경생겼다는 얘기는 요거는 합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유나 합유도 소유권이죠. 공동 소유니까. 그럼 얘네들도 정보가 있어야겠네요. 요걸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소유권 취득하니까 정보 주든가요? 네. 전세권도 줘요? 저당권도 줘요? 임차권도 줘요? 그 다음에 가등기도 줘요? 이거 외울 게 없잖아요, 지금 이건. 근데 그거만 알고 있으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릴 텐데, 일단 권리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건, 설정 등기하건, 이전 등기에도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 또 권리에 대해서 이전이나, 그 다음에 설정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경우도 정보가 나오며, 권리자를 추가해서 변경, 경력 다 나오는 겁니다. 추가하는 얘기는 내가 단독 소유로 있다가 우리 강의 다 내 거였었는데 여러분에게 지분으로 반을 팔아버리게 되면 하나의 집에 권리자 몇 명이 된 거예요 지금? 2명이 되죠? 그럼 여러분도 지분이 있으면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합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분 또 나오는 겁니다. 공유합은 둘 다 소유권이니까 나온다 이 뜻이어서 요거는 뭐 외울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 연결만 시켜 놓으시면 돼요. 소유권도 정보가 있고 지상권도 정보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가등기도 나온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외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 경우가 나오는 거고 여기 없으면 정보 줄까 안 줄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표제부 등기란 말 나와 있나요? 권리란 것은 갑구나 알고잖아요. 그럼 표제부는 권리가 없으니까 정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하더라. 정보 나올까? 이 안에 말소 등기란 말 있나요?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하게 되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요거를 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요것만 알고 계시면 여기 없으면 정보 나오지 않는다 뽑아내면 내용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지 얘까지 외우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다 암기할 부분인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알면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배울 때 지난주에 소유권자도 등기표 정보가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가등기도 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 박스는 뭐 기본적으로 알게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갈 부분인 거지 외우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생략합니다. 지금은 이건 아직 안 보셔도 되고요. 1월 달쯤 볼 것이고 넘어가서 등기 완료 통지서도 생략할게요. 지금 이거 못 봐요. 지금 어려워서. 오른쪽에 이제 225페이지가 하니까 등기별 정보 양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등기 권리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225페이지에 그걸 주게 돼 있는데 가운데 보니까 그 은행 보안카드 같은 칸이 있죠. 번호 50짜리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부착 기준선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원래 이 칸을 스티커로 가려요. 이렇게 안 보이게 가려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이 스티커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보안 스티커는 실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제거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권리자가 직접 제거해서 써먹는데 집에 이렇게 생긴 게 있나요? 옛날 게 있나요? 지금 집에 옛날 거 있죠? 그럼 옛날 등기필증을 가지고 계시다가 집을 팔게 되면 그 등기필증은 통째로 내는 거예요. 등기소에. 근데 이렇게 지금 등기필증을 받으신 분들은 통째로 내는 게 아니라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신청할 때 입력사항이 쭉 있어요. 등기필정보 입력사항에다가는 비밀번호가 반짝반짝 뜹니다. 번호가 지금 50번까지 나와 있죠. 그럼 25번 입력하라고 거기 숫자가 떠요. 은행 보안카드 입력하듯이. 그럼 25번이 몇 번인가요? 7023이죠. 그걸 입력하면 등기필정보 제공해준 걸로 인정이 되면서 등기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내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은행 보안 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기사무 처리하는 거고 옛날처럼 집에 있는 등기필증을 통째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있으시면 통째로 내겠지만 이걸 받으신 분은 이걸로 가름하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 칸을 그럼 가려야 돼요. 남들 다 보게 보여줘야 돼요. 가려야 되니까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제거 시에는 처벌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등기법 배우니까 집에는 이 등기표 정보를 가져오셨어요. 작년에. 올해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가져오셔가지고서 보여주시는데 등기표 정보에서 집 본인이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대요. 이건 언제 샀나? 작년에 받으신 거래. 올해 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왜 그러니까 여기 써있기를 보안 스티커에 제거 시에는 처벌받는다고 써 있어가지고서 집 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떼봤대요. 그래서 제가 달라 그래가지고서 보는 앞에서 뚝 뜯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실권리자 맞죠? 그러니까 맞대. 그럼 권리자는 뜯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벌받으시다 그래서 써 있으니까 그 문구 때문에 자기 집 등기필증이지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래서 쭉 뜯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면서 집 팔을 때 등기필 정보는 이걸 입력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끄떡끄떡 이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본인 걸 가져와서 아직도 1년이 될 때까지 이 스티커를 제거 못하고 지금 계속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궁금하긴 한데 이게 뭐가 있는가 근데 아직까지 못 보고 있다가 결국은 올해 집 사고 1년 만에 구경하신 분도 계십니다. 요 표의 기능 이해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걸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맨 밑에 보자고. 아직 가기 전에 맨 밑에 보니까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는 종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행된 것으로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아니하니 보관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어떤 경우 등기필 정보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재교부해주게 되면 집을 2번 팔아먹어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근데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했습니다. 정보 주나요? 나왔죠? 그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정보 안 나오죠? 근데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 받은 이 등기필 정보 요거 못 쓰게 막아버려요. 그럼 이제 말소 등기한 다음에 끝났죠? 나중에 전세권자가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저 번호 입력시키면 사용할 수 없는 정보라고 나와요. 말뜻 이해 갔어요? 그럼 나중에 등기를 잘못 지어서 말소 회복하게 되면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났으니까. 그럼 정보를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정지시켰던 정보를 다시 열어줘요. 그럼 옛날처럼 이제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등기할 때만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소나 말소 회복은 새로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보의 내용인데 한번 가볍게 읽어보실 부분이고요. 아직은 뭐 등기법이 어려워서 왔다 갔다 안 될 겁니다. 넘어가시면 등기 완료 통지서란 양식이 나와 있고요. 이제 차이점 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는 그냥 등기 완료 통지서란 말 나와 있죠. 자 보자고요. 자, 뭔 말이냐? 이쪽 계신 분이 이쪽 분의 집을 팔았어요. 그럼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집 팔아먹을 때 등기필 정보 있어야 되죠. 그럼 등기필 정보하고 그 아까 등기 완료 통지서 보안카드 있는 거 그거를 받는 것이고 매도인도 등기 신청했으니까 내 집이 날아간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간 거는. 그래서 매도인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매도인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가 넘어갔다고 확인 차원에서 알려주는 게 통지서란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확인 차원으로 등기가 끝났을 때 권리자한테 뭘 주는 것이고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것이고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주면서 등기 완료한 사실을 알려주는 게 이게 마지막 확인 절차입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인데 이 통지서 주는 경우는 법에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갈 때는 아니니까 안 배운 게 많아서 1월 달쯤 보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227페이지에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란 말 나오는데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등기가 우선일까 대장이 우선일까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등기가 우선이죠. 누가 주인인가 어디 보고 하세요? 등기 보고 알잖아요. 그럼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한번 이해해보자고. 자, 집을 사고 땅을 사보신 분 잔금 치른 다음에 법무사에게 등기 맡기지 않았나요? 그럼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불증 받으셔서 장로에 보고 나오고 계신데 그 등기불증 받으신 이후에 구청 가셔가지고 내가 집을 사고 땅을 산 소유자니까 대장에 소유자 바꿔주시오 신청한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계실 거리요? 그럼 여러분은 집을 사고 땅을 사면 뭐만 했나요? 등기만 했어요. 등기만. 대장도 주인 바꿔줘야 되는데 대장은 여러분이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대장은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에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통지받은 내용대로 대장을 정리하게 되면 등기부랑 대장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인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등기부상 제 이름, 대장도 제 이름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제 토지를 샀습니다. 그럼 등기 신청했죠? 그럼 등기부상 주인이 여러분 넘어갔어요. 근데 대장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럼 대장을 바꾸라고 등기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 알려주는 내용대로 정리하면 소유권 일치가 되는데 대장에 나오는 권리는 소유권 외에는 다른 권리가 안 나옵니다. 대장은 어떤 권리밖에 안 나오더라? 소유권밖에 안 나와요. 빨리 외쳐야 돼요. 어떤 권리만? 소유권만 나와요. 그럼 소유권만 나오다 보니까 다른 권리는 알려줄 필요가 없고 가만히 보니까 동그라미 1, 2, 3, 4 보니까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 변경, 소유권의 경정, 소유권의 말소, 소유권의 말소 회복,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경정에서 소유권의 변경이 생기게 되면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을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지받은 내용대로 대장을 정리하게 되면 소유권 일치가 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주인이 바뀌면 통지해 주겠지만 주인 안 바뀐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되겠네요. 가등기하면 주인 바뀔까요? 안 바뀌었죠? 소유권 압류나 가압류. 안 바뀌면 통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바뀐 경우만 대장을 고치라고 알려주는 것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마지막 과세 자료 송부라는 것은 이제 소유권 보존과 이전 등기가 끝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과세 자료를 알려주는 것이 마지막 송부하는 건데, 일단 세무서가 다루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 있을까?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국세죠. 개인이 양도하더라. 납부할 세금. 양도, 소득세. 법인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증여받았네요. 증여세. 이런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가 확인하라고 보내주는 게 마지막 확인 차원이에요.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증여하고서 매매로 등기 넘기게 되면 세무서가 넘겨봤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아서 세무조사관이 다 넘겨봐요. 다 조사하고 넘겨보는데 어쭈구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걸려있기 때문에 친족간에는 증여를 매매로 꾸미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다 잡아내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지막 절차인데 이 부분은 잘 내질 않으니 간단히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제일 어려운 범위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음 페이지 하시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나와 있죠. 이제 등기법이 몇 문제 나온다고 떠들었었느냐? 12문제가 등기법이 출제가 됐는데 이 권리에 관한 등기부터 해서 여기서만 4장에서만 6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만. 그럼 어디에 올인하실 것? 여기 올인해야죠. 아닌가? 뭐 어려운 서류 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소유권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하는 이 파트에서 문제 6문제가 나와요. 여기만 잡았다 그러면은 등기법 반 맞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려운 데 하지 마시고 등기법은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등기법 책 보면은 한 이만큼 돼요. 등기법이 원래 등기법 책은. 근데 우리는 필요한 거 뽑아놔서 얇은데 한 이만큼 되는 책을 어떻게 다 공부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올 때만 찍어서 공부하면 되니까 우리 목표가 등기법 만점이 목표예요. 그냥 반만 맞으면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 6개만 맞으면 여기만 공부 딱 잡으면 6개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중을 일로 두시라는 얘기예요. 잠깐 쉬셨다가 다시 보존 등기부터 해서 또 보도록 하죠.